D&D 파마텍, 현재 주가가 93,200원입니다. 이 가격이 사실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탈지 아니면 이 신고가 랠리 앞에서 멈추게 될지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개인적인 희망이나 추측 이런 건 전부 배제하고요. 오직 공개된 데이터, 팩터만을 기반으로 하반기에 예정된 핵심 마일스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격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딱 그것만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현재 주가 93,200원, 이걸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이 과연 이 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가치, 또 글로벌 파트너십의 잠재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핵심이죠. 기술 이전.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LO라고 부르는 라이센싱 아웃 계약의 가치가 주가에 얼마나 녹아있는지 이걸 파악해야 하는데요. 네네. 용어부터 간단히 짚자면 라이센싱 아웃은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의 권리를 다른 화사에 파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D&D 파마텍은 이미 미국의 메세라라는 회사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아, 메세라. 이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단순한 파트너십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메세라가 가진 막대한 자금력이에요. 신약 개발, 특히 임상시험이라는 게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금이 부족하면 임상이 늦어지거나 심하면 중단될 수도 있는데 메세라의 풍부한 자금은 임상시험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결정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임상을 지연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아, 자금력이 임상 성공의 시간을 사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군요. 근데 자금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닐 텐데 결국 기술 자체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D&T 파버텍의 핵심 기술, 오랄링크 플랫폼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오랄링크는요, 한마디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거의 모든 펩타이드 기반 당뇨, 비만 치료제는 주사제 형태거든요. 네, 맞아요. 단백질 성분이라 위산에 녹아버리고 분자도 커서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랄링크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주사제를 경구용 알약으로 전환시키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배에 직접 주사를 놔야 했던 약을 그냥 물이랑 같이 삼키는 알약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편의성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환자의 접근성하고 치료 지속성을 극대화시켜서 시장 자체를 몇 배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거죠. 이 오랄링크 플랫폼 기술 하나만으로도 현재 시가총액은 다시 봐야 한다.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주가는 이 기술의 파급력을 아직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플랫폼 기술 가치와 메세라 계약이 가져올 속도감, 이 두 가지가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플랫폼을 통해 개발 중인 가장 중요한 신약, 메스 치료제 DD01의 현황을 좀 살펴보죠. 이 메스 치료제 분야가 수많은 글로벌 픽파마들이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서 신약 개발의 무덤이라고도 불리잖아요. DD01은 뭐가 다른 겁니까? 메쉬, 그러니까 대사기능장애 관련 지방 간염은요, 단순히 간의 지방만 깨는 게 아니라 염증에 섬유화까지 동반되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근데 DD01은 지금까지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 계열 내 최고, 즉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이 될 가능성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베스트 인 클래스라는 말을 바이오 분야에서 자주 듣게 되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베스트 인 클래스는 그냥 효과가 좋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기존 치료법이나 경쟁 약물보다 효능이 월등히 뛰어나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현저히 적거나 복용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등 여러 면에서 최고의 위상을 갖는 약물을 의미하거든요. DD01은 바로 그 효능 면에서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데이터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까? 24주차 임상 데이터를 보면요. 평균 62%라는 놀라운 간지방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임상에 참여한 환자의 75.8%가 30% 이상의 유의미한 지방 감소를 달성했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왜 더 중요한가요? 이게 약효가 일부 환자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폭넓은 환자군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데이터죠. 숫자들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바이오 분야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했는지가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DD01의 데이터는 MRI PDFF라는 자기공명 영상 기술로 측정됐습니다. 이게 간 조직을 직접 떼어내지 않고도 간의 지방량이랑 경직도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방식은 미국 FDA가 신약 허가 과정에서 가장 신뢰하는 바이오마커 중 하나입니다. 바이오마커라는 용어가 또 나왔네요. 약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이오마커는 약물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생체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먹고 혈압 수치가 떨어졌다면 이때 혈압 수치가 바로 바이오마커가 되는 겁니다. 아하, 이해가 되네요. MRI-PDF 데이터는 MASH 치료제의 효과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하고 신뢰도 높은 증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신뢰도 높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건 앞으로 FDA랑 가속 승인 같은 걸 논의할 때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충분히 탄탄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차트와 가격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타이밍이 중요하니까요. 현재가 93,200원은 차트상 어떤 위치입니까? 현재 차트를 보시면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한 점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죠. 에너지를 아주 강력하게 응축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걸 힘의 균형점이라고 보는데 조만간 위든 아래든 큰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호로 해석합니다. 마침 JPMorgan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로 바이오 섹터 전반이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불안감도 큰 상황인데 이런 에너지 응축이 역시 하방으로 터질 위험은 없을까요? 물론 시장 전체가 하락하면 어떤 종목도 피하기 어렵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섹터 전체에 거품이 빠지고 옥석이 가려지는 지금 같은 시기야말로 진짜 가치를 가진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투심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좋은 기업들이 싸지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사실 D&D 파마텍 말고도 알테오젠, ABL 바이오, 펩트론 같은 좋은 기술력을 가진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조정기에 어떤 종목에 진입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런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지금 주목해야 할 핵심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분석 자료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오, 어떤 자료인가요? 지금의 조정 국면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펀더멘탈과 임상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을 제가 선별한 리스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165-6100으로 기회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정리한 핵심 기업 분석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곧 호재 발표가 임박한 종목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차분히 접근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별도의 자료까지 준비한 만큼 지금 이 분석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점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세 가지 핵심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섹터 고유의 수급 변동성입니다. 시장의 관심이 갑자기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다른 테마로 쏠리면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개별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장 리스크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임상 그 자체의 불확실성입니다. DD01의 데이터가 지금까지 매우 긍정적이지만 최종 임상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100% 성공을 장담할 순 없죠. 결과 발표가 늦어지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은 항상 잠재적 리스크로 존재합니다. 말슈의 분야의 높은 실패율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뭘까요? 바로 경쟁 환경입니다. D&D 파마텍이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앞서가고는 있지만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도 주사제와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만약 경쟁사가 더 뛰어난 효능의 약물을 먼저 출시하게 되면 시장 구도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명확한 리스크 분석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경구용 치료제 시장의 미래에 대해 다른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결국
편익성보다는 효과가 확실한 주사제가 시장의 대세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요. 네, 향후 비만 치료제 시장이 주사제가 한 70%, 경구용 알약이 30% 정도를 차지할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에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빠져 있어요. 변수요?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의 주도권이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환자가 주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다른 전문 의약품과 달리 비만 치료는 환자의 복용 편의성과 삶의 질이 구매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주 혹은 매일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행위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물리적 장벽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번거롭죠. 반면에 간편하게 복용하는 알약은 치료의 시작과 유지를 훨씬 쉽게 만듭니다. 이 접근성의 차이가 현재 예측보다 훨씬 더 큰 시장 점유율을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D&D 파마텍에 대해 기술의 가치부터 데이터, 차트, 그리고 현실적인 리스크까지 정말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 기업을 바라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더 생각해보면 좋을까요? 메시 치료제 DD01이라는 이 하나의 파이프라인 성공 가능성을 넘어서 오랄링크라는 플랫폼 기술 자체의 확장성에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D 파마텍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인 존스 홉킨스에서 시작된 아주 탄탄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플랫폼 기술의 확장성이라면 비만이나 메쉬 외에 다른 질병에도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만약 오랄링크 플랫폼이 DD01을 통해서 그 가치를 완벽히 입증해낸다면 그 다음 단계는 알츠하이머나 퇴행성 뇌질환 같은 다른 난치병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신약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엔진을 가졌다는 점, 이것이 바로 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늠하는 핵심이 될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의 조정기는 진짜 가치를 가진 기업을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하고요. 제가 오늘 분석해드린 외용 외에 후속으로 주목해야 할 유망 바이오 기업 리스트를 정리해두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2165-6100으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엄선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성공이 아닌 성공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